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배당연금 투자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2020년 12월부터 TQQQ와 SOXL을 4년 3개월째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수준의 상승과 하락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웬만한 상승과 하락엔 필요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TQQQ와 SOXL은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목표로 삼을 경우 매번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30년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꿋꿋이 10년 동안 보유하는 걸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고점 대비 90%가 넘는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처음에 정한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중 4년 3개월 동안 잘 보유해 왔으니 제가 정한 목표의 40% 이상을 달성한 셈입니다. 먼저 10년을 보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대표 ETF인 TQQQ와 SOXL은 모두 2010년 초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후 현재까지의 수익률부터 함께 살펴보죠. 변동성이 정말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 한 달 사이에도 수익률 변화가 상당합니다. 한 달이면 큰 수익이 손실로 바뀌기도 하고 큰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계산한 모든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고 있으니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숫자는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2010년 2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그보다 한 달가량 늦은 2010년 3월에 상장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5년 1개월 동안 5.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배당을 제외하고 지난 15년간 연평균 11.5% 수준으로 성장해 온 겁니다. 예적금 혹은 국내 주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연평균 11.5%가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지를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엔 TQQQ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2월 0.4달러로 시작했던 TQQQ의 주가는 2025년 3월 말 현재 6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155배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15년 1개월 동안 연평균 39.7%씩 성장을 이어온 겁니다. S&P 500의 연평균 11.5%의 대단한 성장마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죠. 이번엔 SOXL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5년 전 0.64달러로 시작한 SOXL의 주가는 2025년 3월 말 현재 1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3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죠. 연평균 25.3%씩 성장해 온 겁니다. 만약 TQQQ와 SOXL을 15년 전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가만히 계좌에 묻어둔 투자자가 있다면 지금쯤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했을 겁니다. 이론적으론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15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차트를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QQQ, SOXL처럼 변동성이 말도 안 되게 큰 종목을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효율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오로지 기간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뿐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4년 3개월째 별 어려움 없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배 레버리지 ETF를 절대 10년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이유를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을 볼까요?
2010년 8월 0.3548달러였던 SOXL의 주가는 2011년 2월 1.2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255%나 상승한 것이죠. 모두가 희망회로를 한없이 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 주가는 8개월간 꾸준히 흘러내리면서 2011년 10월 0.326달러까지 하락합니다. 고점 대비 74%나 하락하게 되면서 기존에 힘들게 얻었던 255%의 수익률을 모두 반납하고 1년 3개월 만에 투자원금 이하의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투자자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후 주가가 전고점 수준에 도달하기까진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효율로 따지자면 분명 실패한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 3년을 못 버티고 손절했을 것이고 3년을 버틴 투자자가 있다면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질려서 떠나버렸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2015년 6월에 2.83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2016년 2월 0.99달러까지 하락합니다. 9개월에 걸쳐 65%나 하락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185%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2년 3개월 전인 2013년 12월 수준으로 역행한 겁니다. 이때도 허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대부분 질려서 떠나갔을 겁니다. 2020년 1월 22.07달러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단 3개월 만에 3.57달러까지 하락합니다. 고점 대비 84%나 하락하며 2016년 12월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3년에 걸쳐 만든 500%가 넘는 상승분을 단 3개월 만에 모두 반납하게 된 것이죠. 심리적 타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게 정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TQQQ와 SOXL을 보유하면서 직접 경험한 구간입니다. 3년에 걸쳐 만들어진 500%의 수익이 무너진 이후 2년 동안 주가는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2022년 1월 74.21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단 2년 만에 20배가 넘게 상승한 것이죠. 상장 당시의 주가 0.64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12년 만에 115배나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단 10개월 만에 주가는 고점 대비 91.7%나 하락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었던 제 계좌도 2022년 당시 SOXL의 90%가 넘는 하락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SOXL의 평가액도 1억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10개월 후 1,000만 원 아래로 급격히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하며 다시 7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90%가 넘는 하락이 발생했을 때 회생 불가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다수가 틀렸음을 증명하기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9개월째 반등 없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72.5% 하락 중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변동성이죠.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반복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큰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탈출할 것을 굳게 다짐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장기 보유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50% 이상 하락한 구간만 찾아봐도 최소 10번입니다. 그 중엔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이면 장기 보유 시 계좌가 녹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하락 구간을 단 하나도 피하지 않고 모두 다 경험했어도 연평균 25%의 놀라운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구간별로 살펴본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요소들이 수두룩하지만 모든 구간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15년 동안 주가는 3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단 한 번만 거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어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모두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과를 분석해 봤을 땐 고점에 매수했어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손실이 났던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보유의 성공 가능성을 실패 가능성보다 크게 보고 10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 3개월이나 보유했지만 얼마 전 마이너스로 돌아선 제 레버리지 ETF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QQQ는 57.22% 수익 구간, SOXL은 마이너스 17.7%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두 종목을 똑같이 보유했다면 당연히 수익 구간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손실이 난 SOXL을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TQQQ는 165주, SOXL은 121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QQQ와 SOXL을 매수했던 총 투자원금 5천만 원은 현재 4,900만 원 정도로 약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년 3개월 동안 평가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던 때도 있었고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현재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듯 이런 과정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과 손실 구간을 수시로 들락날락해도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레버리지 ETF를 주 전략으로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마음 편히 보유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당연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계좌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덜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상승장에서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S&P 500과 나스닥 100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당시 TQQQ와 SOXL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줘서 저는 상승장에서도 소외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배당연금을 모아가는 것에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TQQQ, SOXL의 지난 4년 3개월 성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상승장에서 포모를 막아주는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계좌는 무너져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멘탈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를 여러 개의 계좌에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선 대표 계좌인 장기 보유 계좌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달에 업로드할 4월 영상에선 중장기 보유를 목표로 만든 계좌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계좌엔 2020년 12월부터 매수한 SOX의 1000주와 TQQQ 165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좌에 담긴 수량은 2030년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당연금 투자를 진행하면서 상승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임무 외엔 절대 다른 역할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신경 쓰는 순간 수시로 매도 타이밍을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SOX의 수량을
딱 1000주로 맞춰둔 것도 2030년까지 매도하지 않겠단 제 나름의 의지 표현입니다. SOXL에 3,65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4년 3개월이 지난 현재의 평가액은 2,820만 원입니다. 4년을 넘게 보유했지만 830만 원 정도 손실인 상태죠. 주가는 40%나 하락했지만 다행히 환율이 오른 덕분에 22% 정도의 손실로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만 강조해서 보여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레버리지 ETF의 잘못된 환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손실까지 가감없이 모두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QQQ엔 93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평가액은 1,5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환차익을 포함한 TQQQ의 수익률은 플러스 61% 정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계좌에 담긴 TQQQ와 SOXL의 총 투자 원금은 4,580만 원입니다. 그리고 4년 3개월이 지난 현재의 평가액은 4,320만 원입니다. 4년 3개월을 보유하고도 수익은커녕 약간의 손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효율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허탈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의 감정이 생겨난 상태에서 손실 구간을 벗어나게 된다면 홀가분히 탈출해버리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2030년이 지난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주가 움직임엔 필요 이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습니다. SOXL은 2024년 7월부터 9개월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70%가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락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는 당연히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정도를 SOXL 매수 자금으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100만 원을 투입해서 2025년에 새롭게 개설한 계좌에 SOXL 35주를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달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하려 합니다. SOXL의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을 생각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올해 내내 내리 하락하더라도 멘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만들어둔 상태에서 매월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 보려 합니다. 주식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2024년엔 구독자님들께서 레버리지 ETF를 고점에 매수하실까 걱정이 돼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배당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OXL의 주가가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턴 SOXL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레버리지 투자 현황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땐 조금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수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때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